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알세부터 바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마지막에 여쭤보기로 제가 조금 전에 공언을 했기 때문에 환율 전문가한테 환율 조금 있다가 좀 궁금한 부분 여쭤보고요. 알세 표정문이 차결이 됐어요. 대대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FTA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니까 좀 도움이 네.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미국도 견제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알셉은? 예.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을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좋아졌어요. 예, 어쨌거나 한번 합의를 이끌어내 볼까? 예, 이런 정도까지 왔던 이게 그쵸. 크죠. 예, 그런 가운데에 조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지? 누가 조금 더 지금 입장이 급하지 하는 느낌에서 살짝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중국이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깨는 양상이었잖아요. 일방적으로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진짜. 때리는 예.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맞는 쪽에서 약간 더 때려볼래? 뭐 이런 분위기 같고 예. 이제 패다가 이제 그만할까? 약간 그런 느낌. 다 때렸어? 이런 느낌. 예, 그 와중에 예, 이제 RCEP 요즘 이제 그냥 RCEP 이렇게 예. 부르더라고요. 자, 그 흐름을 한번 보시죠. 예, 우리가 그냥 약자로만 쭉쭉 얘기를 했는데 음. 우리 TPP는 익숙하시죠? 환태평양 동아시아.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약자의 앞부분만 예. 이제 색깔을 달랬는데 트랜스퍼시픽이니까 예. 환태평양이죠. 예, 태평양을 쭉 둘러서 이렇게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그냥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2005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나라들이 보니까 요 나라들이 칠레, 뭐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이렇게 했다가 예. 이게 한 10년 후에 이렇게 확대됐어요. 커졌네요. 일본이 주도했죠. 예. 특히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뭐 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북미는 다 들어갔죠. 예. 여기서 우리가 빠졌죠. 예, 우리가 빠져 있는 모습. 자, 그런데 2년 후에 취임하자마자 2017년 취임 아닙니까? 예. 1월 달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 바로 TPP 탈퇴해버렸죠. 예. 뭐 이런저런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제가 봐서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그거지만 결국은 TPP는 오바마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온 게 CPTPP예요. CPTPP 우리말로 보니까 포괄적 점진적인데 결국 CP 이런 영어에 있어서 컴프레hensive 이게 포괄적이다. 예. 두루두루.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어그리먼트인데 이 TPP 결국은 아까 지도에서 달라진 건 이거죠. 미국이 빠진 거죠. 네, 미국이 빠졌는데 뭐 전체 인구 다 합하면 5억 명. GDP는 뭐 세계 13.5% 생각보다 약하네요. 미국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보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빠지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다음에 예. 오늘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RCEP입니다. 여기는 리저널의 R이에요. 그래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예. C 같으면 이제 컴프레hensive의 C구나. 그리고 E는 이코노믹 파트너십. 그래서 동반자 협정. 근데 영내. 그 영내 이쪽 영내. 중국 주변에. 여기에는 우리 한국이 들어가네요. 예. 한국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CPTPP 여기가 11개 국가예요. 11개 국가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결국 뭔가 하면은 RCEP에서는 결국 앞서 따져봤던 TPP에서 얘들이 빠지죠.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즉 저쪽에 태평양 동쪽. 나프타. 태평양 동쪽에, 태평양 동쪽에 미주 쪽이 이제 빠지고 예. 나머지 이제 16개국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인도가 빠졌어요. 최종 협정에. 굉장히 큰 시장인데.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인도가 빠졌습니다. 아마 모디 총리가 뭐 얘기는 그래요.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중국산 그 싼 농산물이나 뭐 공산품 할 것 없이 관세 없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면은 인도의 자체적인
문제가 좀 생길 것이다. 그런 그것도 이제 그걸 갖다 제일 큰 이유로 들었는데 미국 아니에요, 사실? 그렇겠죠. 그렇죠. 미국 눈치가 보이는 예. 거예요. 미국 눈치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좋은 경우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 한번 수식 보세요. 총 16개국인데 예. 인구는 36억 명.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 끼면 끝나요. 진짜 전 세계 인구가 다 들어가요. 그래요. 여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예. 그다음에 교육 규모는 전 세계 교육의 거의 30%죠. 와 많다. 아까 이거하고는 약간 게임이 다르죠. 그렇죠. 네. 2배가 넘어가네. 예. 그런 상황이고 국내 총생산 GDP만 다 합해도 전 세계 GDP 한 32%. 우리 한국에 오는 경제적인 효과 10년간 실질 GDP의 한 1.21에서 1.76%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하는 얘기죠. 뭐 나쁘지 않은 그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건 이제 경제적인 그거고 정치적인 국제 정세적인 해석은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이게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 거죠. 자, 이랬더니만 결국 아까 이거는 우리 이쪽 아시아 쪽만 살펴봐서 그런데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이번에 R7 여기니까 결국 태평양 서쪽은 넘보지 말라고 중국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쪽은 내 나로 시작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영역이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나와 그거 안 돼요. 예, 자칫 나올 뻔했어요. 예,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예. 구역이다, 지역이다, 이렇게 예. 영역이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 얼굴 보세요. 아니 굉장히 얼굴이 좋아졌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제가 제목을 얼굴이 훤해졌다고 했습니다. 사중전에 끝나고 저 지난번 국경절 그 천안문 프레이드 할 때부터 와 태자당부터 해갖고 다 진짜 그 의미가 컸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집에서. 옆에 장점인 상하이방, 예. 그 다음에 후진타오, 공청단 그 수장들을 옆에 딱 세우고. 다 세우고. 네. 자 지금 이제 상하이에서 국제 수입 박람회 하는 거죠. 예. 우리 엄청 많이 사줄게. 내 밑으로 올래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밀어줄게. 네. 이거죠. 여기에 뭐 마크롱 대통령 내외도 오고 예. 주요국 뭐 상당히 외빈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RCEP 타결되고 수입 박람회 이런 걸로 해서 스트롱맨 우뚝하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오네요. 자, 시진핑 집권 후에 미국 경제 패권에 맞불러온 RCEP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오래 걸렸어요. 한 7년 넘게 걸린 겁니다. 중간에 이제 그 뭡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센카쿠 열도 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양국 간의 협상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거 하다가 예. 이제 요즘은 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밀월 관계 아닙니까? 예. 아베 총리가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끝까지 제대로 그래 너뿐이 안 해주니까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요. 자,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이제 이게 왜 없었죠? 연합뉴스 이제 동영상을 보다가 예. 뭐 상당히 인상적인 화면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이번 사중전에 경제에 관해서 특별한 언급 없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 쪽이니까 이번에 다음 후계자 즉 뭐 언급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중전에 대해서 글쎄 또 중국 전문가분들한테 좀 더 정밀한 진단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예.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 더 강화된 것을 갖다가 확인한 이번 사중전회가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마오쩌둥 41년, 덩샤오핑과 장점인 후진타오 거쳐서 2012년부터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본인의 모르겠어요. 자연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글쎄요. 뭐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아까 정덕 앵커도 바로 보자마자 얼굴이 아주 좋아졌다는 느낌.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미국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기존의 인도 태평양 전략만 그냥 강조하는 데 그쳤어요. 어떤 식으로 강조했다? 어제 국무부가 예. 딱 타이밍을 맞춘 거죠. 보고서 하나.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입니다. 예. 국무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Free and open,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퍼시픽. 그러면서 Advancing a shared vision. 이 얘기니까 결국 서로 공유하고 있는, 서로 나누고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인데 지금 이제 뭐라고 대놓고 불쾌한데도 뭐라고 말은 못해요. 예. 뭐라고 말은 못하는 가운데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한국, 호주, 일본, 한국을 갖다가 호주와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 협력국으로 언급했다. 뭐 이런 측면. 예. 자, 결국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는 우리가 TPP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만 살폈는데 지금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겠고 그 당해보는 국가들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이나 그 PPA에 관한 내용들도 우리가 SNS에서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거나 이 1대1로라고 해서 뭐 세계를 다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있는 맞아요. 와중에 이렇게 했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늘 찝찝한 거는 여기서 한국이 빠진다는 거, 그죠? 한국이 빠진다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인도가 이번에 RCEP에 덜컥 그러자 우리 둘이 잘해보자 이러기는 좀 못한 거 아니에요? 약간 눈치 봤죠. 네,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정도인데 여기서 아마 미국이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좀 부담스러운 사안일 텐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는 걸 봐서는 예.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은 어쨌거나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 게 그거 같아요. 그걸 노리고 중국이 또 지금 지른 게 지금 아닌가. 지금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저울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다 줄 서야 될까? 네, 다들 그러고 있죠. 뭐 그런 상황을 하는데 이번에 태국에서 지금 뭡니까 우리 대통령도 가 계시지만 그 동아시아 뭐 정상회의 예, 있었죠. 거기에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요. 존 볼턴은 참 쉬웠는데 그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 나와가지고 윌버스. 브라이언인가 예. 내년 1월쯤에 아시아 정상들 이렇게 편한 날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다들 미국으로 한번 오시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뭐 시큰둥하고 지금 조금 뭐랄까요 아시아에 대해서 하다못해 오바마 대통령 때는 피벗 투 아시아 해가지고 슬로건만이라도 아시아 쪽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굉장히 신경을 써줬죠. 쓰는 네. 듯한 그런 그거였는데 이제는 뭐 자기들이 방 빼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중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미국도 그 국가안보보좌관의 그런 어떤 권유나 이런 걸 보면은 아시아 쪽 좀 달래줘야겠는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또 다들 그렇죠. 우리는 개인이나 국가나 맨입으로 궁금한 게 우리도 지금 사실 알셉 들어가냐 마냐 얘기 많았잖아요.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 네. 미국한테 어떻게 된다. 네, 안 네. 들어가자니 또 사드 보복이 있었는데 다 네, 결국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게 후일에 큰 뭐 미국과 그런 지금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나온 건 없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 이번 그 국무부 보고서에서 호주,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갖다가 세 번째 협력국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 아까 그 다이아몬드 예. 그림에서 한국이 언급되지 않고 빠지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죠? 조금 신경을 쓴다는 신경 얘기죠. 그리고 뭐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뭐 연계해서 인도 태평양 그러니 조금 이렇게 달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도 있다. 뉘앙스는 느껴집니다. 예. 느껴지는데 늘 그렇잖아요. 옛날 뭐 우리 그 뭡니까 6.25 나기 전에 예. 그 카스라 테프트 미리학 같은 거 역사 시간에 배우다 보면은 예.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선이 쭉 꺼지고 이건 너 먹어라 내가 먹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미소냉전 시대. 그런 상황이라서 모르겠어요. 지금 우선은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또 웃는 낯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합니다. 참 중심 잡기 어렵네요. 이게 이제 약소국 뭐 이제 약소국이라는 표현은 좀 패배주의적인 발상이고 그래도 센 나라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요구하면은 거기에 입장 표명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무슨 뭐라 그럽니까? 아주 뭐 모호한 뭐 어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언제까지 모호하게 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그렇죠. 방향 정해 예. 어느 쪽이야라고 이제 결국은 요구할 텐데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볼모로 잡고 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네. 예, 뭐 중국도 우리한테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있고 미국은 우리한테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자동차 관세였는데 이게 뭐 제외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대요.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예, 참 얼마 전에 한번 모처럼 미국 갔다가 정말 느낀 게 예. 도대체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차 만들어서 누가 타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아 미국에서요? 예, 오. 죄다 토요타 혼다고 아니면은 일본 차가 뭐 그렇게 잘 독일 나가는구나. 차고 어. 그리고 가끔 현대차 보이고 기아차 보이고 기아차가 좀 있대요. 좀 있어요. 네, 소울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어지간한 데서는 그래도 한두 대씩은 눈에 띄는 것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다행이죠. 예.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그 과연 관세를 때리면은 미국 차가 팔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쵸. 미국 차가 팔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런 계산으로 했을까? 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할까? 아니, 제 얘기는 예. 이제 딱 1년 남았어요. 내년 11월 4일인가요, 3일인가요? 어제가 1년이었어요. 어제가 예. 1년이었죠. 이제 딱 이제 선거인단 투표하는 실질적인 대선이 딱 1년 남은 예. 시점인데, 이 1년을 갖다가 이 장 안 끄떡이고 안 빠지고 버틸 수 있을까? 버티고 가려면은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쵸. 그죠? 뭐 연준 닥달하고 뭐 금리 좀 내려주고 뭐 지표 좀 좋게 마사지하고 이런 걸로 1년을 버티기에는, 너무 그래서 길어요. 요새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계산된 거였다면은 뭐 우리 농객들이야 미중 간에 뭐 패권 경쟁이요, 이거는 뭐 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거대 담론으로 막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냥 정치인 트럼프 뭐 탄핵이 자꾸 이렇게 뭐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은 낮아도 자꾸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재선은 굉장히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했나? 즉 확 벌려서 터트려 놓고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요걸 갖다가 하나씩 이제 수습하는 그걸로 해서 즉시 올려. 그렇다면 야 진짜 천재예요. 약간 근데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 이 얘기도. 그래 뭐 그렇게도 예. 한번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관세를 우리나라한테 부과할 가능성이 진짜 좀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이건 또 모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시장에 요즘 돌아다니는 용어 중에 두 개, FOMO, FOMO, Fear of Missing Out. 이 불꽃 랠리, 뭐 마지막일지 아직 한참 갈지는 모르는 이 불꽃 랠리에 내가 혹시 소외될까 하는 그 두려움, 예. 그 포모 장세 우리가 몇 번 경험했었어요. 그렇죠. 또 FOMD라고 했어요. Fear of Meltdown. 이러다가 꼭 이러고 나서는 뒤끝이 안 좋았는데 훅 고꾸러지죠. 무너지는 예. 거기에 대한 두려움. 지금 현재는 그거래요. 이 멜트다운에 대한 내지는 끝물 경기로 보나 시장 레벨로 보나 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포함 그걸 갖다가 얘기해왔거나 그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거 손절 이후에 지금 조금씩 단가가 좋거나 조금 더 미련이 남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손절로 끌려가는 장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포모도 어느 정도 가세한 거죠. 예. 조정 오면 들어갈게 했다가 조정 없네? 그냥 가네? 이거 나만 없는 거 아니야? 뒤로 가자. 심지어 뭐 헤지펀드들도 예. 금년에 뭐 수익률이 안 좋았던, 즉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따지면은 엄청나요. 그렇죠. S&P 500이 한 30% 올랐습니다. 예. 작년 크리스마스 저점 이후로. 그때 귀신같이 잡았다. 이거는 좀 힘든 얘기고, 오히려 작년 9월 고점 때, 즉 파월 의장 입에서 우리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 이후부터 그다음 금리 막 올리고 할 때 훅 무너졌던 그 한 20% 가까운 무너졌다가 지금 한 30% 올라왔는데, 그래서 보면 그걸 갖다 계속 지켰다 해도 미국은 그때 대비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긴 플러스입니다. 예. 한 4점 몇 프로 플러스예요. 예. 5% 정도. 네, 5% 가까운 플러스예요. 그 기간에 우리는 오늘부로 이제 한 9%대로 접어왔을려나 모르겠도 거의 10%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우리는. 예, 그런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왕년에 요즘 뭐 정대경 좀 전에 하셨잖아요. 나 한 2달 만에 어느 종목 갖고 한 10% 수익 내서 하면은 그거 하려고 주식하냐고. 요즘에 진짜 주변에서 많이 그래요. 네. 오늘 뭐 10배 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2달 만에 사람들이 뭐 2, 3% 먹으려고 주식하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에. 뭐 헤지펀드 입장에서 뭐 4%, 5% 갖고야 소위 말해서 그 인건비 나오겠습니까? 네, 운영했다는 얘기도 못 하죠. 그러다 보니 여기도 바빠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번 버블 오나? 멜트다운 이전에 한번 훅 가는 게 오나 싶으니까 주섬주섬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제 마침내 이거 보세요. 다우도 결국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작년 10월 초 이 레벨도 뭐 물론 그 전에
그 레벨은 극복을 했습니다만 예.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 200일선은 저는 뭐 요새 그래서 계속 200일선만 꺼놓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잘 맞고 예.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뭐 액션이 나오고 하니까 저도 뭐 우리 시장도 요즘은 200일하고 뭐 100일, 50일선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진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요거를 부러뜨릴지 아니면 마지막 불꽃을 더 태워줄지는 일단 제일 가까운 건 미중무역협상 1단계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서명한 이후에도 쭉쭉 가준다면은 소위 말해서 아무 근거는 없으나 우리가 증권가에서 또 예. 시황에서 자주 회자되는 뭐 산타가 뭐 주식 끌어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1월이라고 해서 떡별이 갈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산타랠리 1월 효과 예, 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는 있겠고 예. 서명했는데 막상 알맹이가 잘 없다거나 서명 끝나자마자 또 어디선가 뭐 때려버리고 이럴까 예. 하는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될 거라고는 보시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죠. 하는데 지금 뉴스의 흐름을 봐서는 그거죠. 그래? 처음에 뭐 마카오, 하와이, 예. 심지어 알래스카, 뭐 워싱턴도 아니고 그러다 결국 아이오와로 예. 아이오와에서 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것도 미국이 한가운데 아니에요. 오데오 옆에. 그렇죠. 거기가 이제 콩이 주로 많이 나오고 돼지고기도 많이 나오고 러스트벨트라기보다는 더 팜벨트죠. 팜벨트.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데 예. 이왕이면 거기 사고 싶다 하는 보여주기 식인데 예. 중국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뭐 꼭 국빈 대우 아니더라도 시 주석이 가서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관세 좀 없애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 갖다가 우리 시 주석께서 황제님께서 가시는데 그 뭐 시골 총구석까지 가주는데 그러면 이거 갖고 되겠어? 성의 좀 보여라. 우리는 너희 콩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데 누구는 지금 더 때리기로 했던 관세 부과를 유예한 정도 아니야? 그거 말고 좀 더 쓰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하긴 하겠죠. 하긴 하는데 하려면은 미국에서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와중에 자꾸 노이즈는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은 때려요. 면허 신청 받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주겠다 했는데 어제 또 나온 뉴스들은 틱톡은 이거 조금 미국 국가 안보에 근데 틱톡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대항마로 나올 정도로 중국에선 진짜 최고로 인기가 좋대요. 우리는 안 쓰는데. 우리는 안 쓰는데 그럼 한 5억 명 쓴다는데.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나간 그 한류 스타가 있대요. 네. 네, 어마어마하대요. 네.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노이즈는 이제 계속 되는데 아마 장은 서명할 때까지는 그래도 가자 분위기 아닐까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시장 상황이 괜찮다는 거는 환율하고 증시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반비례라고 배우잖아요. 환율이 좀 낮아지면 증시 올라가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1160원은 크게 깨진 않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환율을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네. 그래서 차라리 환율은 1160에서 버티기보다도 한번 깨는 게 나아요. 그냥 한번 깨고 볼 레벨 봤으면 좋겠습니다. 1150을. 여기서 어지부지 하다가 또 뭐 1170, 80 해봐야 이게 힘이 없어요. 예. 만약 올라가기를 원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야 마지막 손절 내지는 마지막 어떤 원화 강세에 배팅하는 어떤 숏 이런 것들이 쇼카바가 나오든지 아니면 마지막 좀 이렇게 손절이 쏟아진 다음에 올라가야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은 들고 1150을 볼 때까지는 주식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뭐 시티 같은 경우에서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제 지금 97대 초반인데 이걸 뭐 85까지 보더라고요. 많이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차트는 준비 모였습니다만 달러 인덱스 혹시 검색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지금 레벨에서 85라는 것은 많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럼 1,000원도 가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나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귀담아 듣는 또 이쪽에 전문가분들은 그게 그렇게 달러가 이제 강으로 막 간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렇게 달러가 막 약해지겠어? 어느 정도 한 95, 98, 99 사이에서 좀 이렇게 박스 등락 아닐까? 저는 그쪽에 일단 마음이 가는데 그래요. 일단 이렇게 보입시다.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코스피가 오늘 지금 어제 그렇게 30포인트나 오르던 우리 코스피가 오늘 주춤주춤 하는 거는 어제 뉴욕장도 올랐는데 싶은 거는 저는 일단은 저같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 10월 고점 이후에 이 추세선
저항에 일단 여기서는 한번 걸려주는 게 맞습니다. 이 선 우하향하고 있는 이 선에서 한번 턱 걸리는 건데 예. 여기서 막힌다고 단언하기도 힘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숨고르기 하고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바깥 변수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200일선 보세요. 몇 번이나 막혔습니까? 여기 한번 막혔고 살짝 올라갔으나 결국 다시 내려갔고 예. 막혔고 막혔던 이 200일선을 결국 몇 번째 만에 열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아직까지 극단적인 과매수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예. 데일리에서. MACD는 이제 뭐 시작하자는 분위기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요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로는 이거는 굉장히 불리시한 기술적 전망이에요. 굉장히 불리시한 기술적 전망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그동안에 2018년 이때 우리 2600 고점에서부터 꺾였는데 쫙 내려왔죠. 꺾여서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하면은 하나의 하락 추세선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처음 이렇게 쿵 밀렸을 때 저점으로 해서 한번 평행선을 한번 그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의 하향 채널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냐? 2018년 작년 4분기는 이때는 좀 시장이 과하게 밀렸던 그래서 예. 잠시 이탈했던 그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올라왔고 그래서 또 채널 상단에서 또 막히고 하다가 이제 채널을 열었어요. 예. 열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불리시한 전망은 그러면 기존의 채널 폭만큼은 더 간다. 더 간다. 얼마 만에 갈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빨리 푹푹푹푹 이 기울기, 이 스피드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상승 탄력으로 간다면은 뭐 2200도 예를 들어서 한 두어 달 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어 달이 뭐야? 지금 여기다가 캔들을 갖다가 한 그래요. 한 6개 정도 두어 달이네요. 예. 두어 달 내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다. 여기서 결국 이 구름대에 막혀서 조금 이렇게 밀린다.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예. 좀 조정 거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은 뭐죠? 이제 2200이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서가 이쯤 와가지고 예. 여기서 이렇게 좀 뭐 사연이 좀 있다가 이쯤 오면은 그때는 또 2200이 막히네요.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장에 내가 먼저 던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굳이? 굳이 그런 상황이고 뭐 바깥도 지금 이제 꾸준히 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가 뭐 몇 개월 연속 50 아래 이런 거 신경 안 써버리잖아요. 지난주 그거는 별로 신경이 안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장 분위기인 거죠. 안 좋은 건 묻고 간다. 이렇게 힘 빠진 장에서는 예. 힘 빠진 장이고 뭔가 이렇게 털어야 되는 세력들이 많은 장에서는 호재가 힘을 못 쓰고 약간의 악재만 나와도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어쨌거나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좀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오늘 여러 가지 지금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